안녕하세요, 카올리키마스입니다. 전 현재 볼보의 S90 T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뷔부터 정말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다른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자리를 잡은 S90이 어느새 벌써 2019년형 모델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출시된 이 19년형 모델은요, 기존 모델 대비 옵션과 가격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2019년형 S90이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S90 T5의 그런 사양과 그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65mm의 긴 전장 그리고 2945mm의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볼보 S90은요, 전륜구동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닛 아래에는요, 최고 출력 254마력과 35.7kgm의 토크를 내는 2.0 T5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기어트로닉이 자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주행 성능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승차감까지 모두 고려한 셋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비슷한 포지션 혹은 비슷한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 5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캐딜락 CTS나 혹은 CT6 그리고 제규어 XF 등과 비교했을 때 이런 차량들이 다들 후륜구동 혹은 사륜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이 볼보는 전륜 혹은 사륜구동을 택하고 있어서 전륜구동 기반의 이런 프리미엄 세단, 대형 세단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행을 앞두고 이렇게 공간을 좀 한번 살펴보았어요.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이게 바로 북유럽의 감성이다 라는 거죠. 차분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그리고 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우드 그리고 메탈 피니쉬의 소재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 그렇게 잘 달리진 않아, 그냥 난 편하고 고급스러운 차야 라는 그런 느낌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많이 타봤지만 딱 처음 봤을 때는 이 차 별로 잘 못 달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차는 굉장히 잘 달리는 아주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런 주행에 대한 느낌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54마력과 35.7kg의 토크, 사실 이 정도 출력은 비슷한 레이아웃과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2.0 터보 엔진들이 갖고 있는 유사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딜락이 조금 더 높고 제규어가 조금 낮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그런 출력과 토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속력은 정지 상태에서 6.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가속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페이크가 있어요. 뭐냐면 볼보는 차량이 공차 중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속력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일부의 짐이라던가 탑승 자리를 고려한 무게를 추가적으로 적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가속력과 최고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질적인 가속력은 6.3초, 5초 등 조금 더 빠른 부분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면은 대형 세단, 이렇게 좀 체격이 큰 세단으로서는 충분한 가속력이겠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우수한 가속력을 원한다면 그거는 조금 좀 욕심? 과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단 기어트로닉 변속기는요, 굉장히 볼보만의 매력을 잘 드러내요. 볼보만의 매력이 무엇이냐? 바로 잘 만들어져 있는 기계라는 느낌인 거죠. 이게 실제로 기어가 변속이 됐을 때는 기본적인 부드러움은 느껴지는데 그래도 나 변속하고 있어 라는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느낌이 제대로 잘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볼보를 이전부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매력으로 느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서스펜션이 노면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만큼은 조금 단단하게 조여지는 그런 기계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일상적인 주행,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를 많이 내지 않은 이런 주행에서는 승차감 굉장히 좋은데, 편한데 되게 좋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빠르고 민첩한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필요로 하는
고속 코너 혹은 스포츠 주행, 서킷 주행 등에서는 순간적으로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내가 지금 어떤 구간을 달리고 있고 어떤 코너를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유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주행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착착착착 하고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캐딜락이랑은 좀 달라요. 제가 캐딜락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단한 차체에 포용력 있는 서스펜션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건데, 이쪽은 세시가 아주 견고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서스펜션이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오갈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또 다양한 노면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또 스포티할 때는 충분히 단단해져서 운전자가 그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가속하고 조향하고 제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돋보입니다. 조향에 대한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전륜구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라고 한다면 앞과 뒤, 그러니까 차량의 전륜과 후륜이 일체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볼보 S90은요 내가 이렇게 큰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봤을 때 한 4,700, 4,800mm 정도의 그 중형 세단, 그러니까 대형 세단이 아닌 중형 세단을 모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고요. 조향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도 굉장히 민첩하고, 후륜이 전륜을 따라가는 속도도 전륜치고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주행을 하면서 답답하거나 뭐 이렇게 전륜이 후륜을 끌고 간다라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륜구동 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이 전륜구동으로 모터스포츠라던가 아니면은 고성능 모델을 정말 많이 만들어 온 볼보와 볼보에서 하나로 이제 편입된 폴스타,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터스포츠가 중요하고 그런 레이스카 개발을 직접적으로 팀에서, 브랜드에서 담당한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제가 도심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옆에 트럭이라던가 이렇게 모터사이클이 지나가게 되면 그 소리가 실내에 유입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정말 우수한 수준, 여느 플래그십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정숙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노면에 대한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해 주고요. 속도를 높였을 때에도 풍절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등을 굉장히 매끄럽고 우수하게 잡아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볼보를 타면요 풍절음을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왜냐면 바우스 앤 월키스 사운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 사운드 시스템으로 음악을 즐길 시간이 더 중요하지 뭐 풍절음을 듣고 이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볼보 S90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요, 요 듣는 시간, 그러니까 음악을 향유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주 무대가 뭐 집 혹은 이런 집이나 길거리가 아닌 바로 이 차 안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바우스 앤 월키스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볼보를 구매할 때 모멘텀이 아니라 인스크리션 트림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고 정말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이빙 모드를 바꿔서 달리기 실력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선택하고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합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를 바꾸면요, 가장 먼저 엔진의 반응이 굉장히 민첩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RPM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으로 꽤나 적극적인 사운드가 들어오죠. 그동안 볼보가 단순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다이나믹 모드를 사용해보면 듣는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매력이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차체의 반응도 굉장히 단단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짧은 하나를 하더라도, 짧게 차선을 바꾸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륜이고 휠베이스가 길어요. 그러면은 전륜의 움직임을 후륜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일체감 있게 잘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크게 언더스티어가 크게 느껴진다기보다는
뉴트럴이지만 약간의 언더스테어가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조율을 잘했구나, 서스펜션 쪽에서 조율을 굉장히 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의 구조에 따라서 차량의 승차감이라던가 주행 성능을 경험하지 않고 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이 볼보 S90은 정말 욕을 들어야 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서스펜션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를 어떻게 조율을 하고 또 어떠한 요소들로 이를 튜닝을 할 거냐, 이러한 것들로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 볼보 S90이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출력이나 가속력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제동 성능과 제동 성능 이후에 따라오는 그 제동 성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보 S90의 제동력은 차가 갖고 있는 254마력, 나쁜 출력은 아니거든요. 이 출력을 정말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억제를 잘한다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동 시에도 전후의 밸런스, 좌우의 밸런스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서 운전자가 위급한 순간에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상 못할 수 있는 그런 날뛰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마 그냥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와인딩 코스에서도 정말 탁월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전통적인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스포츠 성향의 차량들, 예를 들면은 뭐 캐딜락 CTS의 그런 MRC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기어 SFS라던가 이런 차량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분명 전륜구동 특유의 약간 답답함, 좀 지연되는 듯한 움직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륜구동 세단으로서 우수한 만족감과 여유 공간을 선사하면서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마 볼보 S90 외에는 이 정도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전륜구동 세단이 흔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볼보 S90은 진짜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좀 하나의 캐릭터가 명확한 차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추천을 했을 때는 올라운더가 조금 더 현실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S90은 차량의 성향을 크게 타지 않더라도 좋은 차를 원하는, 좋고 고급스러운 세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후회 없이 권할 수 있고, 그리고 권한 이후로도 이거 정말 덕분에 잘 산 것 같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그럴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볼보 S90을 타봤는데요.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다른 차가 좀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차량이 바로 이 S90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심해진 BMW 5 시리즈, 그리고 어딘가 너무 흔하게 보이는 E클래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감이 있는 제규어 XF 등을 막 고민하다가 이 볼보 S90을 떠올리면 뭔지 좀 안정감? 이건 문제 없고 그냥 타도 괜찮고 재미도 있고 편안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부족함도 없고 그런 전반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볼보 S90 T5와 시승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자동차와 자동차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울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